안녕하십니까. 만화사를 사랑하는 만화가 진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표착외구 붓으로 응징가다 편입니다. 만화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옆에는 만화계의 집착판기 닥터 K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도영 작가가 이제 최초의 한국 만화가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도영 작가의 작품을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도영 작품 세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네.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어요. 뭐, 1년간 연재됐던 만화를. 첫 번째는 이제 개화기니까 민중을 계도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당시 사회를 풍자하는 것. 세 번째는 이제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에 통감부가 간섭을 시작하고 자생적 친일파들이 등장하고 친일파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일파에 대한 비판을 좀 많이 하는데 세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민중 계도에 대한 작품을 좀 보시면 첫 번째 그 작품은 저게 이제 그만 자고 어서 일어나라. 이제 서양식 제복을 입은 사람이 우리나라 전통 도포를 입은 이제 좀 깨어나라는 얘기죠. 이제 새로운 세상이 나왔다. 우리가 모두 이제 새로운 세상을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맞자. 뭐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제가 진빼이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간 좀 지키자. 그때도 코리안 타임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1909년에. 그렇죠. 저거 보시면 네. 저 양복 입은 사람이 시계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야, 좀 시간 좀 지켜라. 그 진빼이님도 시간을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렇네요. 네, 반성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춘기 입학이라고 이제 신식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1910년 4월 2일이라는 건 신학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복을 입고 하는 학생들을 보고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세에 대해서 좀 밝은 희망을 얘기하는 만화예요. 그러니까 좀 작가가 어쨌든 그런 민중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가 이제 그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이 다음 이미지가 그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또 아까 그 도포를 입은 거는 정반대인데 풍자인데 자 이제 가위를 든 서양식 양복을 입은 사람이 이 상투를 든 우리나라 한복을 입은 사람의 명색 없이 왜 명색을 왜 깎느냐? 그러니까 단발령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민중들을 좀 뭔가 어떤 자세한 설명이나 이해 없이 뭐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한 풍자죠. 그래서 명색 없이 깎지 마라. 그리고 이제 요 옆에 천한 105개 저 가련할사 우리 동포를 이라는 1910년 2월 2일 되게 추웠을 때인데 저 그림은 상당히 슬픈 그림입니다. 창문에 막 이렇게 뭐 찢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있네요. 하늘은 춥은 그 어떤 허름한 집에 저 가련한 우리 백성들 동포들이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있다. 그런 장면을 저런 장면 하나로 과감없이 표현했네요. 그렇죠. 상당히 리얼하면서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당히 좀 가슴이 짠합니다. 짠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그 이도영 화백이 은유를 참 멋있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고객 최선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외로운 사람이 제일 먼저 듣는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지러워요. 어지러운데 저렇게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듣는 사람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원래 시서와에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 하나의 어떤 뭐 추사 김정희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으로 이제 고전화 그리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거를 아이가 보고 있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전국이 실타래처럼 얽혔다. 직관적이잖아요. 그런 편이군요. 되게 아주 뭐 직관적이면서 쉽고 간단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아주 재미있게 그린 그림이 아닌가. 요거를 보고 그 이도영 화백의 어떤
그 풍자 정신과 그림 표현이 아주 대단한 거죠. 세 번째가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친일파들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그 친일파에 대한 비판의 작품을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친일파가 이제 이완용 아니겠습니까? 이완용은 이제 민중들한테도 이제 친일파의 거두로 욕을 먹고 있는데, 이완용에 대한 그 비판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제 앞으로 친일파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뭐 통감배 간섭도 있으니까 약간 은유적으로 비판을 하는데, 보시면 백이서지왈, 임이완용, 자부상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식한 품팔이에게 일을 맡겼더니 제 발에 도끼를 찍는다, 뭐 이런 저게 식의. 무슨 내용입니까, 저게? 그러니까 원래 제 발등에 도끼 찍는다. 그러니까 무식한 품팔이한테 일을 시켰더니. 근데 이제 겉으로 보면 그런 건데, 잘 보시면 그 음을 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은유를 하는 것처럼. 자, 보시면 임이완용. 사실은 이완용이가 자기 며느리와 약간 그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걸 했다라는 소문이 시중에 돌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민중들의 불만이 그런 물론 진짜 있었던 일일 수도 있지만, 민중들이 이제 저작거리에서 이완용을 비판하는 그런 소리일 수 있는데, 그런 걸 과감 없이 저렇게 은유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에다가. 그렇죠. 도끼로 제 발등을 찍었다라고는 하지만 누구든지 한자를 아는 사람들, 이완용 얘기네. 야, 어떻게 며느리랑. 그러니까 그때 민중이 저걸 보면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야, 정말 사이다 같은 이완용에 대해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신문이나 작가가 과연 그 당시에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병무라는 이제 관료예요. 친일파 관료입니다. 이 자는 그 칼을 차는 걸 좋아했어요. 항상 칼을 차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기 보시면 그 이검일병무사의, 그러니까 또 이병무라는 이름을 누구든지 알지만 일부러 음을 바꾼 거예요. 이제 한자는 이병무라는 이름이 아니지만 한자는 다른 걸 쓰면서 벌거벗고 환도를 찾다 이거예요. 환도가 이제 칼이니까. 그러니까 저자는 친일파인데 거들먹거리면서 칼차기 좋아하는 사람이다를 이제 하는데, 누구든지 이병무라는 걸 알죠. 이 자는 윤덕영이라는 친일파입니다. 이 자는 호색한이에요. 여자를 너무. 지금 킹 오브 킹입니다, 좀. 네네네. 그래서 당대 호색한인 윤덕영이가 이제 풍성한 머리를 한 사내가 이제 여자에게 손을 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저고리 팔부분에 김호라고 적혀 있고 윤리를 저버린 개판 같다. 뭐 그리고 아래 굵은 세 글자를 모으면 윤자, 덕자, 영자가 돼요. 또 숨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림은 날아가는 두 여자를 이제 울면서 잡으려는 사내를 얘기했는데, 이 어떤 이도영 연구의 가장 공이 크신 미술사학자 최석자 선생은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바로 이제 윤덕영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엽색 행각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용이라고 또 아실 거예요. 민용이가 이제 당대 엄청난 이제 돈을 맞어요. 친일을 하고서. 그래서 이제 저 보시면 이 민씨가 문문자에다가 그럴문자를 합한 민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영, 휘황찬란,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삼행시처럼 그거를 이제 뇌물축제, 죄상을 갖다가 그림으로 설명한 거죠. 이도영 작가는 어떤 대상 정치인이나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을 전혀 뭐 이렇게 꺼리낌 없이 직설적으로, 근데 은유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비판은 하되 모두가 알 수 있는 정도에 좀 숨겨놓고 그렇게 했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만 25살의 젊은 천재 화가라 하더라도 이미 그 저기 서예와 한국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조예가 있었잖아요. 인문학적 소양이 있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사람을 풍자할 때 저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그런 게 나타난다고 보고요. 마지막은 이른바 민족주의 계열인 대한민국 말고 일본에 붙어 있던 토착외고
신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 지금도 있는데요. 아, 그때도 그렇습니까? 있었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뭐 마보 기자야 여영배 언자로 이제 뭐 언론을 팔아먹는 감히 흉놈 폐쇄를 제창하난다. 그리고 국민 공분의 현장 그러면서 막 신문을 찢어버립니다. 보시죠? 그렇죠? 그렇네요. 예,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친일 세력과 친일 비판을 하는데 어디 글을 돈 주고 사는 악마 기자, 이게 이제 국민신보라는 당시 신문 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어디서 막글을 하느냐라고 아주 이제 펜으로 권장을 쳐요. 아, 상당히 저는 이건 직설적입니다. 이게 110년이 넘는 그런 만평인데 오늘날 우리한테 보여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역사가 되풀이된다고 하는데 이 작품을 보면서 사실 글이라는 게 우리가 친일파를 뭐 잘못했다 얘기를 하면 다 친일파 잘못했는지가 알지만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평으로 이렇게 딱 남기니까 그 시대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주 그때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그들의 악행을 아니면 그들의 비리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자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재 시절에 저희가 이제 군부 독재를 비판을 하면 뭐 시사만화가 끌려가고 신문이 이제 만평이 삭제되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저 때도 통간부가 있었고 또 히로부미에 통간부가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친일 관료들이 정권을 파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언론들이나 뭐든 이제 친일 세력들이 준동을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고 이제 준엄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민족계열 신문이라 하더라도 물론 이제 가끔 만화가 시커멓게 치러 나오긴 했으나 나는 저 어떤 기계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언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저희가 뭐 1990년대 이후에 우리도 이제 언론에서 비판을 언론끼리 하는데 저 시대에 저렇게 신문을 북북 찢으면서 친일 언론에 대해서 이제 되게 쉽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중들이 저 만평을 봤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저는 지금 만평에 저렇게 신문을 찍는 게 그랬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요. 아마 저는 뭐 저 명예훼손 네. 또는 이제 뭐 고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겠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것 때문에 무슨 뭐 신문에 실리지 않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재를 받아서 그 꺼멓게 칠해서 나간 적도 많았고요. 결국은 한일병탄 1910년 8월에 이뤄지고 나서 대한민국은 곧 폐간이 되고요. 이도영 선생은 이제 딱 한 뭐 1년 2개월인가 그 정도 그리시고 만화를 이제 안 그리고 서화협회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뭐 서화를 그리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재 화가가 배우지도 않은데 1년간 저렇게 훌륭한 작품을 남기고 또 나라가 이렇게 망하니까 또 그렇게 이제 살아갔다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겼던 저런 그림들이 요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도영 작가의 작품 세계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이도영 작품은 크게 세 가지죠. 민중계몽, 그다음에 사회풍자, 그리고 친일파에 대한 엄중한 비판, 이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